오늘의 플러스, 미국의 동맹국들을 흔들고 있는 오커스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커스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먼저 오커스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커스라고 하는 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AU, 그리고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의 UK, 그리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 US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2021년 9월 15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3국이 모인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이 협정은 크게 두 가지의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필러라고 하는데요. 예. 두 가지의 틀로 나누는데 필러 1은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호주의 해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제공하는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 2030년 초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에서 5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예. 그 이후에는 2040년 초에 영국이 개발한 차세대 설계 기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호주에 순환 배치되고 호주는 이를 위해서 30년간 3,680억 호주 달러, 하나로 말하면 약 338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30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8조 원을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6국가밖에 없는데 이들 국가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자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호주는 당연히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고 수년 이상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칭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호주에다 제공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고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요것들이 발표됐을 때 상당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필러 1뿐만 아니라 필러 2도 지금 사실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필러 2라고 하는 거는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 인공지능, 극초음 무기, 사이버, 전자전, 수중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3국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장에 필요한 특히 해상과 관련되는 첨단 기술 공동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서 양국 간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출 통제 규정을 완화하는 걸 포함을 했고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까지 결합을 하는 기술 협력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요 내용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필러 1,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사실은 이게 호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당연히 해양을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해군 전력이 중요한데 호주의 잠수함이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잠수함 추진 사업을 했고 사실 프랑스랑 제휴를 해서 자국 조선소에 건조하는 작업을 하다가 자국 조선소 역량이 너무 딸려서 예.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세대 잠수함이 지금 발주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 미국과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첨단 무기가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해양 굴기를 하면서 항공모함하고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호주가 사실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호주 입장에서는 오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호주와 영국이 결합을 해서 중국의 해양 굴기를 그쪽 아시아 쪽에서 대응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 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뭐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오커스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체계 속에서 뭐를 추진하고 있었던 국제기구 아닌 기구인지 금방 이해는 했습니다만 뭔가 그런 변화가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가져오셨을 것 같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오커스에도 뭔가 큰 뭐 흔들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커스가 올해로
하면은 9월 15일자로 만 4주기가 되는데요. 네. 요 4주기를 전후로 한 최근 한두 달 혹은 뭐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오커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예.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또 트럼프 정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이거 오커스 해야 돼? 뭐 바이든 때 한 건데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을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호주한테 제공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맞아? 예. 이러면서 문제가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되면서 사실 오커스에 대한 파기 논의들이 꽤 진행이 됐었어요. 예. 특히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 내에서도 생산 능력이 좀 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에다 제공하는 게 맞아?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언론이라든가 가시화된 게 그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실세 중 하나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5년 3월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예. 뭐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지금 자체 핵 추진 잠수함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호주에 잠수함을 제공하는 거는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호주에 5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은 매드니스, 네. 미친 짓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거에 대한 그 근거를 좀 알아보면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1년에 그 2.3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생산은 1.3척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척씩 계속되고 잠수함들도 이제 유지 보수라든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해군 전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부족한데 이거를 호주한테 줘? 그거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들이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 4월 달 로이터 기사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호주에 제공하는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이랑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우리한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좀 의문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지적을 예. 했고요. 실제로 미군 장성 중 일부가 우리가 지금 호주가 주권을 이유로 해서 미국이 필요할 때 미국의 호주에 제공을 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정말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공식화된 게 2025년 6월 11일인데요. 이날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오커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협정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들어간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검토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관점이 강한 거고 네. 사실 이날 발표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오커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이 문제가 공식화된 거죠. 네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요 오커스 6월 검토를 발표를 하면서 호주는 국방비 지출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예. 기존 GDP의 2.2%밖에 안 한다며 당장 3.5%로 늘려 이러면서 호주 정부에서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다 보니까 오커스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예. 사실 미국 그러면 일단 미국 국민들도 지금 중국 견제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상관없이 공고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양당도 공통의 이런 인식 속에서 적어도 외교와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최우방 국가인 호주와 안보 협정에 대해서 이런 뭐라 볼까요?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야, 정말 상황 크게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요. 오커스 재검토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나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논쟁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되게 진지하게 논의가 됐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미국 의회에서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그 중국 문제를 다루는 중국 공산
공산당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별도 조직이 하원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위원장이 공화당인 존 모레이 위원장이시고요. 거기 민주당 간사가 라자 크리슈나무르트라고 하시는 민주당 간사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이 공동으로 2025년 7월 22일 날 피트 헤그셔스 국방장관한테 서신을 보내서 오커스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배치하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압박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수사적인 발언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 다음 날인 2025년 7월 23일 날 미국 상원에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오커스 검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위협에 대응하려면 오커스를 강화하고 오히려 잠수함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잔 샤인 미국 상원의원도 오커스를 포기하면 중국이 기뻐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가 일단은 7월 중순에 발언이 나온 이후에 8월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나 전문가분들이 어떤 기고나 연설하면서 여론을 선도하잖아요. 네. 주요 싱크탱크에서 연이어 오커스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기고했던 곳들을 보면은 초당파 성향의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 그리고 공화당 싱크탱크로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성향의 현실주의 국제학파 싱크탱크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리고 보통 초당파 국제 싱크탱크인 외교 관계위원회 CFR에서 발행하는 전문 외교 잡지인 포린 어페어 이런 데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오커스에 대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커스의 검토라는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초당파 민주당 그리고 특히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공화당 성향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서 문제를 트럼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 보니까요. 미국 내에서는 오커스를 재검토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느 성향이든 간에 좀 반발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의 지금 오커스를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이거 반대한다라고 하는 근거들 이건 뭐고 또 트럼프는 오커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트럼프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전략적인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호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방인 호주라 하더라도 충분한 대가도 없이 우리가 굳이 그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적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이 다 쥐고 있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줘야 돼? 라는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트럼프 얘기도 일견 일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 전문가 집단인 싱크탱크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일단 반대하는 의견들을 하나씩 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정당적인 영향들도 있으니까 공화당 쪽 먼저 의견을 들을게요. 공화당 성향이 강한 헤리티지 쪽 재단에서도 바로 반발 글을 냈는데요. 오커스가 중국의 전쟁 억제 목표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오커스를 내놓으니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오커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정면으로 지적을 하면서 호주가 미국 잠수함 건조 산업에 대해서 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또 미국의 그 국익에도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오커스는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현재 노선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국내에서도 보통 전쟁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서스 국방장관 전부 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실세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오커스를 계속 지지해 왔었다. 그리고 이거는 오커스가 실패하면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능력이 약화되고 국제적 신뢰를 잃는 반면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미국 국방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귀중한 자산을 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거는 오커스와 상관없이 원래 미국이 예전부터 잠수함 쪽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쪽에서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원을 했고 예.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 정부도 30억 호주 달러를 이걸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파괴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호주에 아까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 전에는 순환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순환 배치를 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가 HMAS 스털링 기지라고 하는 지역을 핵 추진 잠수함이 거주할 수 있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거주하고 여기서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괌이라든가 샌디에고 같은 데서 하와이에서 가는 것보다 호주에서 가는 게 남중국해에서 대응하기도 좋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에 호주의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은 생산 여력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니까 예. 미국 내에서의 그런 생산 제약들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외교 쪽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포린 어페어라고 하는 잡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이제 전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공저를 통해서 이제 글을 올리면서 미국 우선주의 의지에 완벽히 부합하고 미국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오커스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북극과 북대서양에서도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3국 국가들이 미래 전쟁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발언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간단히 연결했던 트럼프 정부의 오커스 회의론에 반해 오커스가 가진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커스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오커스는 동맹의 신뢰성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국방 산업에도 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 기회도 되니까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전쟁 억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커스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여론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반발하니까 호주 정부에서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러면 안 되겠다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부응을 하는 정책들을 내면서 오커스가 단순히 이제 논쟁적에 따라서 다시 재궤도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이런 제 시나리오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도 오커스가 중요한 걸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가치 있다는 걸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가는 것보다 남중국해에 접근 가능한 건 호주가 더 유용한 면도 많다. 이런 말씀 쭉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혹시 트럼프는 그냥 호주에게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교섭력 차원에서 나 오커스 안 해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호주도 다시 전향적으로 그러면 우리 뭔가 더 드릴게요. 우리 더 협력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걸로 왔으니 결국 트럼프 정부는 오커스 그대로 진행하진 않을까요? 예, 그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화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요 주제를 들고 온 건데요. 네. 그 2025년 9월 14일, 그러니까 정말 며칠 전이죠.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 부분이 이제 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그럼 정말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이 시점에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호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한테 비공식적으로 오커스 잠수함 거래가 종료되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확약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확약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오커스는 폐기되지 않고 진행될 거고 시간표상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잠수함 공급이라는 핵심적인 약속은 공고할 거다라고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합의와 이것들이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공식화되면서 지난 수개월간 진행이 되었던 트럼프 정부의 오커스 논란은 이제 완전히 불식이 됐고요. 그리고 오커스에 대한 호주와 동맹국들의 불안감들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과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이 오커스에 대한 그 트럼프 정부에 했던 것들이 그건 단순 노이즈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새로운 재합의를 거치는 것들이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새로운 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주 입장에서는 이 오커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를 위해서
호주가 굉장히 적극적인 대가를 지급했고 여기에 또 다른 오커스의 한 축인 영국도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새로운 준 개정이 네. 이뤄졌다. 미국에 좀 더 유리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의 진행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커스의 이런 새 재균형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오커스 얘기하니까 뭐 호주나 먼 나라 얘기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라든가 예. 그 동아시아 일본하고도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AI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군사 글로벌 안보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룬 거고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것들은 또 다시 계속 뒤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오커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호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예, 일단 호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가장 외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낸 게 2025년 9월 13일 앤서니 앨버니스 호주 총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발표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서호주 퍼스 인근에 핸더슨이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는데 이 조선소를 확장하고 개발하는데 10년간 120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을 투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소는 앞으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영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핵 추진 잠수함을 도킹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시설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풀어댄 거죠. 네. 그래서 이 돈을 풀게 된 건데 이 아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또 호주 국방부 장관께서 이 시설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유지 보수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호주한테 공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왔다가 상황 가서 현지에서 바로 유지 보수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둠으로써 오커스 잠수함의 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유지 보수하게 되면 조선소가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새로 건조를 하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미국 조선소에다가 돈을 직접 주기로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총 30억 호주 달러인데 이 중에 10억 호주 달러를 납부를 올해까지 하기로 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만 하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 두 번째 분담금인 8억 호주 달러를 2025년 7월 달에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돈을 냈네요. 돈도 제시하게 됐고 우리도 이제 빨리 기지시켰습니다 예. 한 거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호주 정부는 오커스에 우리는 무임승차하지 않고 당장 돈을 지급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아까 트럼프 정부가 니네 국방비 투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돈 내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과 미군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 완화를 하는데 현금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기 전인 2025년 8월하고 9월 달에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워싱턴 DC로 직접 방문을 해서요. 예. JD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오커스 지지를 위해서 물밑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돈을 푼 거죠. 그리고 요 전인 2025년 7월 26일에는 호주 정부가 영국 정부랑 50년 기한의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핵 추진 오커스앱이랑 핵 추진 잠수함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을 때 오커스 필러 1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받는 거 이외에 영국의 차세대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서 건조하는 계획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예. 이것들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떠한 프로젝트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7월 달에 딱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걸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이득을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오커스의 한 축인 영국이 미국한테 가서 이렇게 좀 지지를 이끌어가게 하는 형태로 호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가 이제 트럼프의 마음을 돌려서 그래 그럼 계속하자.
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호주 사례만 딱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 잘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그 이전에는 고스란히 미국 돈으로 수행할 것 같은 것들을 한번 흔들어 댄 다음에 너도 돈 내. 무임승차할 생각 하지 마. 해서 결국 돈 뜯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뭐 미국 입장에선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꽤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커스는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굳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일단 뭘까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먼 나라에 있는 영국이 네. 도대체 여기 왜 신경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소국의 관점이고 예. 글로벌을 하는 대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봅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수년째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의 항공모함이 최근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직접 항해를 하면서 그래요. 예, 한국에도 한번 이렇게 정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커스를 하게 됨으로써 아까 호주 기지에 미군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영국 핵잠수함도 순환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해군 입장에서는 중간 기착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호주한테 그런 것들을 받고 거기서 하는 또 유지 보수 비용도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영국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이번 협정은 굉장히 영국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제 오커스가 차세대 잠수함은 어떻게 보면 영국의 기술로서 호주에서 건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의 기술 수출도 있고 그리고 필러2라고 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신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호주의 영국의 그런 군사 기술이나 군수 분야 수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 방위 산업이라든가 자국의 경제적 이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아까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직접 기술 지원을 하는 게 영국의 대표 기업인 롤스로이스거든요. 예. 우리는 롤스로이스 하면은 뭐 비싼 차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발전 시설과 관련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호주와 관련돼서 하는 규모가 25년간 최대 2천억 파운드, 하나로 하면 37.7조 원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출을 롤스로이스가 주도를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롤스로이스는 실제로 2025년 6월 1일에 2030년대 후반부터 영국을 포함으로 한 영국 해군과 호주 해군이 쓸 그런 오커스, SSN 오커스 잠수함 최대 12척을 직접 이 롤스로이스가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부담을 아무래도 이제 영국하고 호주하고 분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미국, 호주하고 함께 그런 국방 기술 같은 경우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패스트 레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때 좀 수출 규제나 이제 까다로운 것들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아까 오커스 핵 추진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필러2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러한 첨단 기술 개발 쪽으로도 확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게 영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오커스가 영국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도 사실 이쪽인데요. 예. 가장 이 오커스하고 지금 연관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설마?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설마 예. 진짜네요. 그 중에 이제 일본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예. 보통 이제 오커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삼국 말고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예전부터 오커스를 합류해서 그 앞에 J자를 붙이는 자커스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오커스에 어떻게 더 참여해서 자기들까지 갈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오커스가 흔들려서 존폐 위기가 되니까 일본 내에서 사실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이 그 호주의 그 잠수함 이외에 그 호위함을 납품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한국 조선소도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안 됐고 일본 조선소가 됐는데 2025년 8월 달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이 호주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모가미급 호위함은 중형 규모의 스텔스 호위함으로 이 중에 3척은 일본에서 건조돼서 나가지만 나머지는 호주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생산을 하는 곳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10년간 120억 호주 달러를 투자를 하게 한 핸더슨 조선소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선소에서 아까 만든 핵추진 잠수함의 유지 보수도 맡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호위할 수 있는 호위함을 이제 일본의 기술을 받아서 일본 호위함을 여기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주의 해양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서 핵추진 잠수함과 호위함의 양축을 같이 일본이 한 축에서 맡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오커스 필러 1 쪽에서도 집중 관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필러 2라고 하는 영역에서 아까 첨단 기술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3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일본으로 보통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얘기로 바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관여가 안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미국이 결국은 이 오커스를 한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의 두 축이 오커스와 한미일 군사협력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 연계가 안 될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오커스의 필라 1이 아닌 필라 2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이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찾아보시면 예.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당연히 좀 많이 한국에서도 아시겠지만 한국 조선 업체들이 이제 미국 조선소 쪽으로 진출하는 마스가가 한창 핫 이슈고 사실은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추진되는 것 중에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죠. 그리고 이 하나오션이 미국 매출이 약 97%인 오스틸이라고 하는 그 조선소 및 방산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네. 이 기업이 호주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영향이 될 수밖에 그렇네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에 진출을 해서 조선소 선박을 짓거나 혹은 또 이제 유지보수 같은 걸 하게 되면 미국의 조선소들이 핵추진 잠수함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겠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하는 핵전력과 핵추진 잠수함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시아의 또 다른 유지보수선 어쩌면 그게 핵추진 잠수함의 유지보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일본이 호위함을 납품했는데 호위함 이외의 기타 해군 관련된 선박들의 생산과 을 한국이 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아까 오커스 사례에서 봤을 때 호주가 이제 그걸 추진하는데 공짜로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이나 조선산업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마스가를 통해 가지고 수주 증가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도 약간은 분담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호주라는 선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커스가 그냥 미국 중심의 미국과 친한 국가들의 방위협력 협력 체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산 산업과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한국의 방산 기업, 조선 기업들도 직접적인 연관을
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런데 앞서서요.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은 필러 2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필러 2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예, 일단 필러2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 극초음 무기, 사이버, 전자전, 그리고 수중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3국 간의 군사 협력의 장벽을 낮추고 3국 이외의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한국이나 뭐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필러2는 필러1에 비해서는 가시적 성과도 부족하고 공식적 마감 기한도 없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우선순위도 불분명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돈은 누가 되냐 등등 되게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필러1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덜 부각되거나 덜 가시화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사실 이 오커스의 필러2를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쟁 환경에서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발달된 AI라든가 자율주행이 단순히 이제 전장 환경뿐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도 가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부각을 받았던 팔란티어가 단순히 그런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민간 쪽에서 AI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나서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주통신 분야에서의 스페이스X가 단순히 스페이스X를 넣어서 적어도 위성통신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드론 분야에서 에어로바이런먼트 같은 회사도 단순히 드론 분야를 넘어서서 지금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커스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오커스 존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메인인 필러1이 흔들리니까 예. 필러2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재봉합돼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확장이 된다했을 때 3국 이외에 다른 쪽으로 확장하는 분야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것 중에 하나가 필러2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보면은 오커스에서는 이제 해군 쪽과 관련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수중 시스템과 관련된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게 최근에 호주가 무인 잠수정인 고스트 샤크라고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필러2도 이제 먼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무인 잠수정 사업을 그것도 호주에서 진행을 한다? 예. 지금 아직까지 우리 도로상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인 잠수정 기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군에서 당장 써야 되는 잠수정 사업을 기술은 개발하겠지만 이거 언제 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 무인 잠수정 고스트 샤크는 당장 내년 초에 배치됩니다. 배치가 돼요? 예, 배치입니다. 이제 완료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것도 2025년 9월 10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되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호주의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이 17억 호주 달러 하나로 말하면 1.6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투입해서 수십 척의 고스트 샤크 XLAUV 함대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 획득한 함대를 2026년 초 지금 납품하는 회사는 1월까지 납품을 다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26년 1월까지 납품을 다 끝내면 2026년 초에 실전 배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잠수정이 그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잠수함이 아닌 무인이기 때문에 선형 같은 거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속거리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예. 최소 3,200km가 되고요. 지구력도 굉장히 향상되고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한 장거리 자율 수중전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정보 감시 정찰 이게 보통 ISR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가 타격 업무도 직접 할 수 있을 뿐만이 있어서 동맹국들의 해군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감시 정찰을 넘어서서 해적 감시병 배치 그리고 비밀
기뢰 부설 같은 공격적인 업무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2022년 5월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보면은 안드릴이라는 회사입니다. 안드릴은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팔란티어 다음으로 제2의 팔란티어로 비상장 회사지만 많이 언급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5월부터 진행을 해서 2024년 4월에 이미 첫 시제품인 알파를 제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드니에 제공했고 그리고 그 해 여름에 그 하와이에서 림팩이라고 미국의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군 훈련 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참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전 성능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됐고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2025년 8월 달에 호주 국방부 장관이 시제품이 예정보다 1년 넘게 먼저 납품이 됐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대량 양산을 위한 계약 준비를 하겠다라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하고 딱 한 달이 지난 아까 9월 달에 예.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필러2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극초음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게 먼 장기 기술이 아니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첨단 무기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케이스로 이번 고스트 샤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고스트 샤크는 최근에 핵 추진 그 잠수함과 관련돼서 몇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은 비싼데 최근에 또 감지 기술 AI나 위성 추적이나 양자 감지 뭐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은밀성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근데 가격만 비싸니까 쓸모없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스샤크하고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이 한 팀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공군에서도 지금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게 F-15 전투기나 F-35 전투기를 하나 두고 무인 전투기도 같이 윙맨을 형태가 돼서 여기가 조정을 하고 보내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네. 해상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거에 결합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실전 배치 단계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안드릴이 호주하고 이렇게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미군에도 지금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드릴의 크리스 브로즈 전략 책임자가 얘기하기를 미 해군은 이미 무인 잠수정 프로그램에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지금 우리 거 지금 자국용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거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호주에서의 기록 성과를 바탕으로 미군에서도 정식 채택을 하는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요. 저는 이제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바로 내년에 실전 배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과학기술 육성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양 커다란 축이 정말 치밀하게 경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예. 오늘 워낙 거대 담론을 정말 세부적인 것부터 큰 틀에서 언급을 해 주셔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을 내서 우리가 결국은 뭐 시사하는 바나 결국은 뭐 이게 우리가 스토리 알자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거나 투자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사실은 미국이 영국 그 주요 트럼프 인사들이 방문해서 핵 협력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관련되는 핵 관련된 기업들 주가들도 미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영국의 핵 협력이 우리는 SMR이라든가 원전 쪽으로만 보통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당연하겠지만 핵 무기와 관련된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들이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핵 협력이 나오기 전에 이런 오커스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세상을 보거나 특히 투자를 할 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I뿐만이 아니라 안보라고 하는 화두를 또 관점에서 봐야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투자나 세상 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지만 지금은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의 첫 번째 화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미국의 사실 최우방국 중에 호주는 대표적인 우방국입니다. 그렇죠. 같은 영어권을 쓰고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데인데 그러한 호주조차도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없다. 네.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에 새로 바뀐 룰이고 네. 이 룰은 지금 이번 호주에서 지금 사례를 보면은 조선소도 새로 줘야 돼. 미국에다 돈도 갖다 줘야 돼. 물론 이제 핵 추진 잠수하면은 굉장히 전략 자산이긴 하지만 여러 실질적인 말이 아닌 돈과 노력이 필요해야만 예.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알던 것보다 기준점이 높아졌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고스트 샤크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드론이 전쟁의 메인이 됐고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먼 미래가 아니게 됐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단순하게 이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었고 네. 오커스를 통해서 고스트 샤크가 이제 명료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대표적인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단순히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굉장히 확대됐다. 그리고 이게 지금 AI 시대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군사 분야라고 하는 게 AI 시대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면을 오늘 제대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